역시나 시장의 초관심사는 12월달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월달 연준의 조치부터 보고 나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파월이 자 12월달까지 올해 한 해 우리 고생했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어. 내년에는 우리가 금리를 속도를 조절을 할 거야. 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자 나온 내용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자,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오전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12월 FOMC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린이 분들 을 위해서 이 FOMC가 왜 중요한 거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약자예요. 이제 최근 좀 화두에 오르는 내용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금리 인상의 폭이 과연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에 올라 있는데 사실상 작년 2021년 제로금리 수준에서 올해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한껏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지금 지표들을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통화량, 미국의 지금 화폐가 얼마나 많이 유동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이 통화량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다시 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인데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통화량이 증가했다가 이제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점차 좀 꺾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동시에 통화량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즉 미국의 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통화량과 CPI의 연동성을 지어보고 함께 해석을 해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의 화폐량이 감소하죠. 그죠?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느니까 시장의 화폐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수순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때 자,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사람은 5명인데 아이스크림은 10개가 있어. 그러면 사려는 사람,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럼 아이스크림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가격 역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10명인데 아이스크림은 5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 즉 수요가 공급보다 2배 많은 거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의 경쟁력은 보다 증가하고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풀이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따져볼 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 요인을 일단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3, 14일이 FOMC고 우리 한국 시간 기준 12월 15일 4시에 결과 발표가 돼요. 발표를 볼 때 지금 빅스텝에 대한 0.50% 인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이 좀 낮은 상황인데 0.75%가 낮은 상황인데 이 영상이 토요일날 올라갈 거니까 토요일 전일부터 해가지고 FOMC 날까지 우리가 이 결과, 이 전망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저는 딱 2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지표 중에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과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용지표, 경제지표 뭐 왜 중요한지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국가 내의 구인, 임금 변화 등 이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죠.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는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가 현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먼저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 뭐냐면은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의 이 고용 인구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지금 보시면은 고용지수가 계속 좀 하방 추세,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최근 모습을 본다고 해도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게 실업률 같은 경우도 쭉 하락하다가 다시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는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제 11월 달 지금 이제 주간 실업률을 본다고 해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그럼 실업률이 발표가 될 때 증가할 가능성과 고용 지표가 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도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통상적으로 악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호재풀이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하면서 경기가 꺾이는 거는 다들 알아요. 연준도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시키는 건데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기대감을 두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음으로써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못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만큼 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임금이에요. 임금. 말 그대로 돈이죠. 아이고 너무 커졌네. 말 그대로 이 돈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임금이 증가를 하다가 다시금 고점을 찍고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는 서비스업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GDP 성장률, 미국의 경제를 보면은 미국 내부적인 소비 즉 미국의 레저나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여름까지 보면은 이게 지금 여름에 나온 지표, 여름에 나온 보고서예요. 여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서비스업, 레저 접객 부분이 가장 회복이 덜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기조도 그렇고 많은 서비스업, 많은 레저 서비스 부문의 가게들이 이 고용시장에서 많이 구인을 하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회복이 더디다. 생각보다 구인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급이 올라간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식당들이나 아르바이트생 분들의 임금이, 시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런 추세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최근 내용들까지 좀 살펴보니까 서비스 부분의 고용자 수가 좀 현격히 줄었어요. 동시에 임금도 줄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임금이 주는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 관련 부분에 수요가 줄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꼭 고용 지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시민들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임금이나 고용자 수들 우리가 좀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소비라는 거는 아까 경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말연시 시즌과 함께 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물가지수도 살펴볼게요. 자,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2% 올랐지만 10월달 전년 대비 7.7% 오르면서 물가가 꺾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물가 하락에 견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차 부분과 의료 서비스 부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월 대비 해가지고 중고차가 2.4% 하락하는 모습, 의류 서비스 부분이 0.6% 하락하는 모습인데, 의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0.6%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월 9월 달이 이제 전월 대비 1.0% 상승해서 0.6%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의미를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볼 때 중고차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7.2%에서 2.0%로, 의류 서비스 부분이 6.5%에서 5.4%로 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감이 깊은 부분도 있어요.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속내에서 우려감이 깊은 부분을 보면은 이 가솔린, 즉 원유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솔린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원래 4.9% 하락이었는데 4.0%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 2.7% 하락이었는데 19.8%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지표를 볼 때 좀 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락을 견인한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번 지표를 볼 때 또 좀 우려감이 깊은 부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원유, 가솔린과 결국 우리가 접합시킬 수 있는 거는 국제유가인 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결국 가솔린 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시나리오, 지금 대표적인 내용들을 꼽아봤을 때 첫 번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기죠. 중국은 이 코로나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조가 완강했습니다. 코로나를 무조건 없애겠다, 이런 기조였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 깊어졌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풀린다, 이제 완화 기조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죠.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은 산업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 원유, 석유들이 많이 쓰일 수 있겠네 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 두 번째는 12월 4일 개최되는 오펙 플러스의 회의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다시금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이 산유국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요소들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럼 제가 아까 가격의 법칙, 수요와 공급 말씀드렸죠? 공급을 줄임으로써 수요는 그대로거나 늘 수 있는데, 공급을 줄임으로써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나온 내용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냥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게 다 나중에는 우리가 투자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기준이 될 수 있고, 다 돈으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필히 명심하시면서,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